오늘장 클린업 최일종 전문가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님 오늘 어떤 모멘텀을 클린업으로 가지고 오셨나요? 네, 일단 시장 상황이 여의치 않습니다. 그래도 그 가운데서도 단기적으로 좀 주목을 해볼 만한 업종, 철강 업종에 좀 주목을 해보자 이래서 오늘 모멘텀을 철강 업종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예, 지난주 이 시간에 그 중국 제조업 HSBC PMI 말씀하시면서 화학주를 구성해 주셨거든요. 네. 요즘 소재 섹터에 관심이 많으세요? 자, 그렇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글로벌 경기 자체가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다는 점에 좀 부각을 좀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제 경기 사이클상으로 봤을 때 이제 회복기 중간 정도, 그 정도에서는 이제 IT 쪽 섹터와 기초 소재 그리고 이제 산업재 이런 섹터의 그 실적이 상당히 좀 좋아질 수 있다라는 점. 이러한 부분이 이제 그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경기 회복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네. 글로벌적으로 특히 미국과 유럽 그리고 이제 중국 이런 네네. 식의 순으로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을 반영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네, PMI가 지금 미국, 유럽, 중국까지 다 경기 확장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이제. 네, 자, 그렇다면 철강주를 주목하는 이유들 있을 텐데 어떤 것부터 봐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글로벌 경기가 조금씩 좋아진다고 그러는데 이쪽 분야, 다시 말씀드린 철강 쪽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업황 개선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 자체는 이제 좀 터닝을 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철광석 가격 첫 번째로 저점 탈피가 예상이 된다, 전망이 된다라는 점.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철광석 가격이 지금 단기적으로 좀 많이 하락을 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첫 번째 내용과 두 번째 내용 자체가 조금 상반된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만은 네네. 내용 자체는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철광석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수혜를 받는 종목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비철금속 가격도 지금 우호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기다 귀금속 가격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좋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인데 일단 한 개씩 보겠습니다. 일단 철광석 가격이 저점을 탈피할 것이다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시간적인 문제지 향후 저점을 탈피하면서 다시 반등권역으로 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저점이란 말씀이시죠? 그렇죠. 지금 현재 93.3달러 정도 되고 있는데 일단 톤당 이렇게 좀 많이 빠진 부분은 이제 시장에서 예상치 못하게 좀 많이 빠졌던 부분이에요. 원래는 한 5달러에서 한 97달러 정도에서 수급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계속해서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한 10달러 정도는 더 추가적으로 언더슈팅 할 수 있다라고 시장에서는 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 월가에서는 그렇게 좀 예상을 하면서 실물에 투자하는 펀드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비중을 좀 축소하는 그런 이제 그 과정이 있는데 내용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제 중국 쪽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 중국 쪽이 소비가 이제 확대가 되면서 어느 정도 이제 그 실물 경기가 살아날 것이다라는 점 때문에 호주라든가 브라질 쪽에서의 그 광산 쪽이죠. 광산 쪽에서 그 계속해서 광산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철광석 자체를 공급을 계속 늘리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공급 자체가 갑작스럽게 줄어들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중국 쪽 소비는 계속 정체돼 있고 투자를 갖다 계속 했던 광산 쪽에 투자를 했던 투자 업체들은 이 원금을 갖다 회수를 하기 때문에 노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정 수준까지는 어느 정도 기다릴 필요는 있겠습니다만은 단기적인 수요와 공급이 좀 어긋나면서 공급이 많아지면서 수요 자체가 조금 감소되는 그런 효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그 우리나라 철강 업종 같은 경우는 좀 안 좋을 것이다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타겟책을 지금 계속해서 내고 있습니다. 핵심적으로 포스코 같은 경우는 전체 매출 비중 중에서 수출 비중이 상당히 올라갔어요. 이 과거 같은 경우는 25%의 그 수출 비중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이제 돈이 안 된다. 거기다가 현대제철이 고로 사업을 뛰어들면서 네. 어느 정도 시장을 양분하는 그런 양상이 있기 때문에 포스코 같은 경우는 인도네시아라든가 이제 그 동남아 이런 쪽에 진출을 하면서 수출 쪽으로 그리고 제품의 믹스 다변화를 통해서 네. 품질 자체를 올리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철광석 가격이 저점 이제 탈피를 할 것이다라는 예상은 중장기적인 이야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망이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이렇게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서 또 실적에 도움을 받는 쪽 현재 상황인 거고요. 네. 비철금속 가격과 관련해서 또 표를 준비해 주셨죠? 자, 그렇습니다. 일단은 비철금속 가격 관련해 가지고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이제 고려아연이라든가 이런 쪽이 좀 해당 사항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습니다. 이제 비철금속 가격 자체가 지금 바닥권에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 주봉의 차트인데 주봉 차트 상으로 봤을 때 계속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 부분은 이제 그 단기적으로 그러면은 고점을 찍고 내려오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중국 쪽에서 이 비철금속의 그 공급을 갖다 축소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현재 글로벌적으로 남아 있는 재고 자체가 지금 얼마 없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비철금속 가격은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다라고 시장에서는 보는 게 맞습니다. 거기다가 이 고려아연이라든가 이런 쪽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영향을 좀 줄 수 있는 부분이 귀금속 쪽이거든요. 그런데 귀금속 쪽 특히 이제 금 가격과 은 가격 자체는 바닥에서 좀 올라오는 그러한 이제 안정화 기조에 있기 때문에 실적적인 측면이 2분기는 어느 정도 예상치에 부합하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나오겠지만은 3분기에 상당히 좀 급진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점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이제 뭐 수출 기업이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제 원재료 자체는 수입을 합니다만은 또 제품을 만들어서 또 수출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환율적인 부분에서 조금 까먹는 부분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러한 비철금속이 좀 뭐 강세를 보인다라는 거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클린업 트리오 세 가지 종목 구성해 보겠습니다. 철강주 가운데 베스트 3라고 할 수 있을 텐데 트리오 종목 어떤 종목이죠? 자,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세 가지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적 기반한 종목들인데요. 현대제철과 세아베스틸 그리고 고려아연이 트리오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현대제철은 특히 6월 들어서 네. 이달 들어서 시장이 어려웠는데 기관 수급이 또 아주 좋은 종목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자, 앞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포스코 같은 경우는 중장기 성장성에 좀 기반을 둬야 된다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일단 철광석 가격 하락에 지금 당장에 영향을 받는 실적에 네. 영향받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왜 그러냐 하면은 이제 자 보시죠. 그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주로 매출액 구성 자체가 나오는 게 이제 현대차 부분 쪽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냉연 쪽으로 해서 자동차 이제 철판이죠. 이쪽으로 갖다 납품을 하고 있고 현대 하이스코어와 합병을 하면서 이러한 시너지 효과가 더욱더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계열사다 보니까 철판 가격, 이 제품 가격을 인상을 시킬 수 없어요. 그리고 최근 들어가지고 또 오히려 반대로 이 철판 가격 자체를 갖다 낮췄죠. 현대차에서 요구를 해서 낮췄습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철광석 가격 하락으로 인한 수익 부분이 더 크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네. 단기적으로 봤을 때 철광석 가격 하락 자체가 좀 어느 정도 많이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수혜를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주가 자체가 올라오는 부분도 그 부분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세아베스틸인데요. 세아그룹주의 철강주 실적이 좋죠. 자,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철 스크랩 쪽의 가격 자체, 원재료 자체의 가격이 떨어지면서요. 그리고 이제 제품의 이 고객사가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차 쪽으로 가던 것이 이제 해외 쪽으로 지금 매출처가 이제 확대되는데 하반기 쪽으로 지금 확대가 될 것으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실적 부분이 이제 3분기 이후부터는 급진적으로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특수강 쪽 같은 경우는 이제 봉형 특수강 뭐 이런 쪽으로 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현대제철이라든가 이런 이 고로 관련보다는 이제 세아베스틸의 제품 특성으로 이해를 하시게 되면은 조금 더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분기 영업이익은 510억 정도 예상을 하는데 일단 이 510억 예상하는 부분도 원래는 380억 정도를 예상을 했습니다만은 이 높여 잡아가지고 지금 510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이제 그 2분기 실적 이후에 3분기까지가 기대가 된다라고 했을 때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세아베스틸과 더불어서 고려아연도 최근에 그 주가 흐름이 참 좋은 철강주인데요. 고려아연은 네. 어떤 모멘텀이 있을까요? 자, 그렇습니다. 일단 이 종목 자체는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제 비철금속 가격이 상승을 한다. 그리고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비철금속의 공급 자체는 딸리고 재고도 줄어드는 상황이고, 근데 이제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캐파 증설 효과가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790억 규모의 아연 공정 합리화 설비 투자도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말 정도 되게 되면은 아연과 은 뭐 이런 쪽에서 캐파가 상당 수준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한 3분기 정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성장세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세 가지 종목 알아봤습니다. 이 중에서 홈런 종목은 뭘까요? 자,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철광석 자체의 가격이 떨어지는 부분은 이 철강 업종은 좀 안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좋아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좀 집중을 한번 해보자라고 현대제철을 갖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단기적인 공략으로 현대제철을 보겠다고 하셨는데요. 앞서서 설명해 주셨어요. 그 중에서 뭐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만 딱 꼽자면 뭘까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 네. 이제 철광석 가격이 이제 하락 되는 부분, 이 부분이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실적을 갖다 증대를 시키려면 제품 가격을 올려야 되는데 현대기아차가 계열사고 이제 그 모회사다 보니까 제품 가격 인상을 못 시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원재료 가격이 떨어져야 수익이 나온다라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 제일 중요한 거는 철광석 가격이 향후에 한 10달러 정도, 손당 10달러 정도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네. 실적 기대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차트 보겠습니다. 현재 좋은 영업 환경에 있고요. 이에 따라서 실적이 개선되는 측면 보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 좀 횡보를 하고 있어요. 매수 타이밍입니까? 자, 그렇습니다. 일단 매수 타임 쪽은 아닌 것 같고요. 좀 눌려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가격 차트를 한번 보시겠는데 지금 73,000원대가 지금 형성이 돼 있어요. 73,000원대가 형성이 돼 있고 근데 이제 그 73,000원대의 초반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매수 기반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오늘 십자봉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73,700원 아래에서 73,000원 부근에서는 매수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단기적으로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수익률 기반 자체를 갖다 높게 잡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83,000원 정도 구간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구간은 한번 오버슈팅 구간에서 한번 1분기 정도, 그러니까 3개월 정도에 한번 나타날 수 있는 가격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손절 라인은 71,500원 좀 짧게 잡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지 기반 자체가 좀 무너지는 쪽이기 때문에 업황이 상당히 안 좋아진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분석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장 클린업 철강주 단기적인 공략주로 알아봤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